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8월 12일 하루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오전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정동영 대표 체제 반기를 들고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참 정동영 의원 보면 참 안쓰러워요. 예? 2007년 네. 대통령 선거에서 네. 집권 여당 후보로 출마했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도 참 아무도 없고, 네. 이제는 이게 정치 인생이 이제 흘러 네. 드디어 오늘부로 이제 정당 4명? 현재는 4명입니다. 의원 4명이 미니 정당 당수로까지 전락을 했는데 네. 참 안타깝습니다. 좀 이 한국 정치인들의 뭐 현주소인데, 네. 오늘 그 정동영 의원이 뭐 하여간 구태 정치로부터 난 결별하겠다. 예. 나는 내 길을 간다. 뭐 당연히 그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죠. 하면서 네. 개인적인 유감은 없는데 네. 한 분의 원로 정치인에게는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네. 탈당을 막아야 할 분이 기획 조종한 혐의를 벗을 수 없다. 네. 이게 박지원 의원인데. 박지원 의원으로 아마 지목한 것 네. 같아요. 예. 박지원 의원이 왜 반정동영 깃발을 든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 민평당이 지난해 이제 2월인가 3월경에 2월경에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원래 국민의당 멤버들이었어요. 안철수 국민의당 38명 의원들 중에서 호남 의원들이 우리가 어떻게 유승민과 한솥밥을 먹겠는가. 지난해 잘 기억해 보시면 2018년에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에 안철수와 유승민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뭐 저희가 그때 항시 보면 이 한 지붕 두 가족 물과 기름인데 오래 갈까. 그때 안철수의 그런 통합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나왔던 그 호남 중심의 의원들, 호남 의원 중심이 바로 민주평화당, 민평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 그 87년 대선 때 네. 김대중 씨가 평민당. 만든 평민당 민주평화당으로 쓰고 평화민주당을 의미를 갖기를 바라는 그렇죠. 거죠. 읽어주길 바랬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DJ의 그러니까 평민당. 호남당이죠. 호남당으로 이제 분리 독립 그렇죠. 선언한 안철수와 결별하면서 결별했죠. 그러니까 잘 기억해 보시면 이제 참 이게 보면 아까 박지원 의원을 갖다가 저 정동영 대표가 지목했다고 그랬는데 2015년 12월에 당시 새정치국민연합에서 호남 중심들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을 갖다가 옹이하고 나와서 만든 게 국민의당입니다. 참. 그때 그것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그림을 그렸고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고 나갔던 사람이 당시에도 박지원 의원입니다. DJ의 적자를 자임하는 분이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호남을 근거지로 네. 권토 중내 해보자. 예. 그래서 이제 지역당을 만든 거죠. 그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2016년 20대 총선 때 호남 지역 광주 전남북 28개 28개 지역 중에서 그때 국민의당 안철수가 대표로 있고 그 뒤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걸 다 쥐락펴락 했던 분이 박지원 의원인데 23석 얻었어요. 석권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 28석 중에 23석을 갖다가 말아먹은 거지, 말아자신 거고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깨고 나오는 것이 민평당이고 예를 들어 박주선 의원 등 아직 그런 분들은 이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습니다. 잔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지금 정동영 대표 입장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불만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또 정동영 대표한테 어마어마하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 지난해 8월 5일 전당대회에 이제 정동영 대표가 됐는데 정동영 대표는 끊임없이 좌클릭을 갖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좌클릭.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정동영 호남 대표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더 민주당보다 더 좌쪽으로 와가지고서 그렇죠. 정치적인 포지셔닝을 하자. 그게 이제 정동영 대표의 주장인데 정동영 대표는 이제 본인이 대선 후보를 해서 물론 한 26% 얻었습니다만은 대통령 후보를 해왔기 때문에 전국 정당으로 가려면은 우리가 호남 자민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은 아예 이념적으로 자유한국당, 민주당을 더 뛰어넘어서 저쪽 거의 지금 정의당보다 더 왼쪽으로 크릭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동영 대표인데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웃기는 소리 말란 얘기예요. 그래갖고 점점 지지율이 지금 정의당이 반도 안 나오잖아요. 그때 뭐 대선 대표 나올 때는 뭐 10몇 프로? 내가 당 대표 맡으면은 뭐 15%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씨는
15%는 그냥 5%도 안 되는 지지율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아니 그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무슨 5% 2%좀 될까 말까인데 어쨌든 그 박지원 의원은 현실적으로 이제 내년 총선까지 불과 8개월밖에 남지 않았느냐. 8개월밖에 안 남았다. 근데 2% 3% 나오는 정당을 깨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호남에 자리 차지하면은 지지율이 올라가는 지금 넥스트 스텝은 뭡니까? 넥스트 스텝은 지역 정당 만들자는 거예요. 호남당.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이 구상하는 그림은 이런저런 아무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봐야 딱 간단한 겁니다. 그거는 호남 자민련, 과거 JP가 그야말로 충청을 중심으로 자민련을 만들듯이 박지원 본인은 누가 뭐래도 자타공인하는 DJ 적자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권노가 부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론을 갖다 제기 못합니다. 그런 즉 돌아가신 DJ의 위패를 갖다 본인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호남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이렇게 혹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호남 사람들이 2016년에 안철수를 선택을 했듯이 네.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 바른미래당에 있는 호남하고는 뭐 잘 돼 가고 있는 겁니까?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게 불과 한 2, 3개월 전에 그 당시에 뭐죠? 황태순 TV에서 한번 달았습니다만은 박지원 의원이 천기 누설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잘 기억해 보세요.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유, 저 손학규 대표를 만났더니 손학규 대표가 당내에 있는 유승민, 안철수 계열도 쫓아버리고 우리 합치자. 기억하시죠? 그게 뭐냐니까 지금 이쪽 바른미래당 내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옛날 안철수가 공천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10몇 명인가 있고 네. 그걸 빼고는 전원 지역구는 둘 딱 쪼개져 있습니다. 뭐냐니까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에서 온 사람 8명 나머지 5명인가 6명이 딱 누구냐 하니까 호남이에요. 아이고 그거 합치면 한 15, 16 되겠네. 그렇죠. 15, 16에다 비례대표까지 턱턱턱 합치고 즉 유승민하고 안철수 계열만 쫓아내면은 나머지 바른미래당하고 이번에 좀 제3지대로 옮겼다는 가칭 박지원당이라 합시다. 헷갈리니까 박지원당 지금 가칭 박지원당하고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옛날 국민의당으로 돌아갑니다. 비례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비례대표는 당대당 합당인 경우는 빠지가 안 날아가요. 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만약에 본인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거기서 탈당하라는 순간 빠지가 날아갑니다. 하지만 당대당 통합인 경우는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과 당 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배지는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 야, 그거 재밌다. 그러면 지금 유승민 씨만 고립이 될 건지 손학규 씨가 유승민 이제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야 그래도 좀 기다려봐라 좀 값 좀 오르거든 하자 하면서 그걸 안고 있으면은 박지원당은 그냥 비실비실 좀 그냥 계속 오래 혼자 고립돼서 머물러야 되겠네요. 뭐 좀 그림을 손학규 씨하고도 뭐 좀 손학규 이미 되고 있는 내고를 저는 하고 왔다고 봐야 되나? 물 밑에서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이른바 우리 오리라는 거 아시죠? 오리띠. 오리가 오면 잔잔히 있는 것처럼 밑에서 막 움직이거든요. 물 밑에서는 어마어마한 서로 교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유승민 의원 다음에 뭐 오신환 의원 등등등 8명의 그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이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안철수 씨는 그럼 박지원당으로 가면 되겠네. 모아서. 죄송합니다. 안철수 씨는 최근에 박형준 전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죠. 정무수석 했던. 정무수석 그 양반이 뭐냐 뜬금없이 보면 뭐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 합쳐라 그러는데 참 그분도 보면 좀 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는 이미 정치적 포텐셜을 다 까먹었다고 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옛날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도 오늘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는데 안철수가 보면 뭔 그런 포텐셜이 많이 남았길래 근데 국민들에게 얼마나 희망을 주었길래 얼마나 용기 있는 모습 보였길래 국민들에게 기대를 주겠습니까? 그럼 뭐 황 대표님 판단대로 하면 안철수의 효용 가치는 그럼 다 했다. 뭐 독일 아니라 뭐 무슨 달나라에서 뭐 공부를 해가지고 오더라도 이 지금 현실 판에서 갈 자리가 없는. 그럼 유승민하고 손잡고 남아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그러면? 8명이죠. 그 유승민, 안철수와 나머지 8명이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도모해보면 도모해보고 아니면 그냥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서초구의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 뭐 얼떨결에 따라 나오다 보니까 바른미래당, 바른정당으로 해서 바른미래당까지 와 있습니다만은 그 양반이 본질적으로 보면 그 시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옛날 울산시장 하던 김태호 전 민자당 사무총장 하시던 그분이 본질적으로 보수지 아닌 말로 손학규 같이 뭐 이거 하자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은원 관계를 맺고 그야말로 박근혜를 그야말로 등에서 칼 꼽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칼 꼽았죠. 네. 그리고 김무성하고 둘이 칼 꼽아놓고 그럼 좋다. 난 브루투스 같이 나는 우리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등에 칼을 꼽을 수밖에 없었다 하면 본인은 정치적 자살을 택했어야 됩니다. 근데 대선 출마했잖아요. 바로 내가 그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대선 출마했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참 그리고 정치평론가인데 자기가 막. 그래서 제가 정치평론가한테 여쭤보잖아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야 그러면 의외로 지금 저 황교안 씨가 뭐 저 그냥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뭘 한다 그러는데 유승민 안철수를 쫓아가는 건 유령과 저 합방하겠다는 생각 비슷한 느낌이 저는 드네요. 바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우리 김영광 실장 그 말씀입니다. 지금 안철수나 유승민을 갖다 쫓아다니는 것은 허상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유령과 결혼하겠다. 유령과 결혼하게 유령하니까 그 팬텀 생각이 나네요. 오페라 유령. 팬텀 오브 오페라. 팬텀 오브 오페라. 실제 보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팬텀이에요. 대구 경북 지역에 어디 지나가는 사람 뭐 본인도 뭐 경북 상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구 시내 가서 지나가는 사람 10사람 붙들고 유승민 의원이 과연 대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한번 물어보세요. 몇 명이 예라고 대답하는지. 그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박근혜가 불쌍하다고 그러지만은 네. 제 뭐 고향이 경북 상주니까 다 네.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네. 그럼 제대로 대통령 노릇했느냐? 그것도 넌 못했다. 유승민 진짜 나쁜 사람이다. 뭐라는 게 뭐 그겁니다. 이제 저류에 흐르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다시 우리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은 자 보세요. 큰 그림은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 좀 비겁한 측면이 있죠. 지금 보면 본인이 직접 안 나서고 이준석 최고위원 자기 친구의 아들 아니에요. 꼬마. 친구의 아들 꼬마 34살짜리 이준석이 앞장 세워서 지금 계속 손학규한테 시비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보면 손학규는 야 비겁하게 굴지 말고 나와라. 한번 뭐 끝장을 보자. 이런 가운데 지금 아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대표가 빨리 독일에서 귀국해서 자기하고 손잡고 움직이면 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계산 착오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또 소머리 창법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소머리 한번 말머리 창법으로 바꿔갖고 아니 보세요. 참 그 얘기 나왔으니까 안철수 의원이 대선 때 대선 직전에 갑자기 소머리 창법이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야 우리 철수가 달라졌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안철수가 국민의당에서 압도적으로 1위 할 수 있었던 건 박지원 작품입니다. 근데 박지원이 만든 작품이 안철수예요. 그렇죠. 근데 안철수가 결과적으로 보면 결정적으로 그때 2017년 초에 그다음 한때는 문재인을 딱 한 번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에 보면 아마 제 기억에는 아마 조선일보하고 무슨 칸타 퍼블릭인가 거기서 여론조사한 거 보면 이겼어요. 근데 그때부터 보면 자기 뭐 독자적 길을 걷겠다 하면서 첫 TV 유세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제가 갑쳤습니까? 안철수입니까? 그 순간 국민들은 이미 다 전을 접었던 것이고 특히 대통령 후보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당시 독일 갔다고 소문 내놓고 막상 오피스텔에 숨어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자기 뭐 좀 해보려고 정치 영향. 그 다음에 저 등에다가 룩색이라고 그러나요? 룩색 메고 그 아파트 하여튼 안철수 현상은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재밌는 아이템인 것 같고 지금 뭐 우리 이제 박지원 정당이 그 대박이 날 거냐 쪽박이 날 거냐 그것보다는 속도가 이 사람들은 저 정치평은 뭐 많이 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거사는 오늘 했어요. 그 박지원당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제3지대 당으로 바른미래도 좀 불러오고 뭐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언제쯤 연말연초입니다. 연말연초면 박지원당 플러스 지금 유승민하고 깨어져 나간 어떻게 하는지 몰아내겠죠. 그리고 나머지 바른미래당하고 지금 나머지 있는 이제 박주선과 비례대표들 합쳐서 뭔가 다시 평민당을 만들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또 목숨 걸겠군요. 걸죠 당연히.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보면은 호남이 지금 보면 유권자 비율이 뭐 보면 10.3%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어떻게 따져야 되냐? 원적으로 따져요. 원적지로 따져야 됩니다. 원적지로 따지면은 원적지로 따져서 가장 확실한 기준이 1944년 조선 총독부에서 마지막 그렇겠네요. 마지막 인구조사. 인구조사한 게 보면 경상도가 32%입니다. 그다음에 호남이 25%입니다. 정확히 26%입니다. 근데 충청도가 1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4분의 1이 호남의 DNA를 갖고 있고, 그건 정서적으로 그런 호남과 호남 영향권이죠. 영향권에 서울 같은데도 그 호남 인구들이 압도적인 곳에서는 그 뭐 호남 당의 위력을 또 발휘할 수도 있겠죠. 제가 살고 있는데 25%라는 게 얼마나 큰?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아닙니까?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특히 도봉구하고 강북구는 호남이 압도적이죠. 야, 박지원 씨가 정말 저 뉴욕 한인회장 하면서 네. 뒤늦게 동교동계 합류해가지고 동교동 원로들 뭐 하나갑 건너갑 다 내쫓고 그 집안 저 재산 차지하고 DJ 그리고 또 여사 위패까지 다 지키고 있는 적자가 된 대단한 분인데 이번에도 대박 한번 낼 수 있을까요? 전 대박 낼 수 있다고. 왜 대박을 낼 수 있다 보냐니까 자, 호남에서 도전하는데 자 보세요. 지금 민평당 의원들, 국민의당 의원들, 즉 옛날 국민의당 의원들 치죠. 28석 중에 23석을 갖다 흔한 얘기로 석권했던 네. 이 사람들은 어쨌든 지난 4년 동안 지역구 관리는 비교적 잘했어요. 다만 보면 그 사이에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에게 확 쏠렸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2016년 총선 때 그때 문재인 씨가 뭐라고 그랬냐고. 총선 때 내려가서 그 얘기했잖아요. 호남이 저를 선택해주지 않으면 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제가 뭐 물러나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사실 문재인 친노와 친문에 대한 감정은 원래 안 좋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떻게 보면 인사를 쥐고 있던 지난 2년 동안은 어떻는지 모르겠으나 첫째 꿀맛을 봤는데 요즘 약간 변화가 있고 둘째 우리 김장수 박사가 와서 늘 하는 얘기 있죠.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에 가장 영향을 받을 지역이 호남이라는 거예요. 중산층,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데가 산업이 없잖아요 지금. 산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 내년 초 되면은 그야말로 경제가 풍비박산 날 텐데 거기에서 내가 당장 못 먹고 못 사는데 언제까지 문재인을 갖다 부르고 문재인 노래를 부르겠어요. 박지원당은 호남에서 네. 저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는 결사항전하겠다는 그런 자세군요. 민주당에 가서 옮겨가서 이런 건 생각을 안 하고. 민주당에 옮겨가서 하기에는 또 민주당 내에 또 원외위원장들이 강고하게 그것도 집권당이니까. 그건 좋은 인재들도 많이 영역을 했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철저하게 호남 자민련, 즉 1987년 DJ의 평민당으로 가겠다는 것이 박지원 의원의 구상인 것 같습니다. 또 영남자민련 또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게 나왔잖아요 벌써. 벌써? 몰라요? 우리 공화당이라고? 네. 알겠습니다.